달아오르는 서울시장 선거, 나경원 출마합니다. 자, 서울시장 출마를 고심하던 나경원 전 의원 오늘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노 대표 같아. 유 대표가. 네, 차 드시고 힘내세요. 네. 파이팅. 제 이름 세 글자로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원은 당당하게 경쟁하겠습니다. 원하는 서울시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동시에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월등히 잘 사는 나라가 아닌데도 대부분의 김은미 기자, 지금 출마 선언한 거 보니까 장소가 국회가 아니고 다른 데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태원의 그 뒷골목 먹자 골목인데요. 이태원이요? 네, 사실 정치인들이 이렇게 뭐 출마 기자회견 같은 큰 이벤트가 있을 때는 그 기자회견문 자체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그 장소가 주는 그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나경원 전 의원은 바로 그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경원 전 의원이 아까 그 출마 기자회견 선언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옆에 그 불 꺼진 이태원의 그 가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일부 가게에는 이런 뭐 장사하고 싶다. 뭐 오늘도 휴업 이런 얘기가 적혀 있었는데 네, 나 의원한테 왜 여기에서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서울시장의 역할은 서울 시민이 제일 힘들어하고 또 아파하는 게 뭔지 알고 그거를 보듬어주는 게 서울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이태원이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에 정말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금지 조치로 인해서 실기가 너무 막막하다라고 이제 상인들이 모여서 그 시위, 집회를 했었었는데 여기서 연예인 홍석천 씨, 강원래 씨가 나왔다고 저희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전해드렸죠, 네. 네, 그러니까 나 전 의원은 이렇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권이 쇠락한 이 이태원 지역에 이거를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면서 여기를 좀 부활하고 좀 역동적인 서울시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 장소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지영 기자, 이제 네. 나경원 전 의원이 본격적인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을 했고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미 출마 선언을 했고 네. 조건부지만 오세훈 전 시장도 이제 출마 선언을 한 상황. 이 세 명 보니까 예전에 이렇게 본 것 같은 기억이 나요. 네, 그렇습니다. 10년이나 지났는데 이 서울시장 후보들은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10년 전에 이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사퇴를 하면서 치러졌던 보궐선거 당시 영상 준비해봤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무조건적 퍼주기식 복지는 지금껏 애써 지켜온 서울시의 복지 원칙과 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허물어뜨리는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 주민투표의 결과에 책임을 지고 오늘 시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저는 박 변호사님이 서울시장직을 누구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아름답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에 나타난 시민 여러분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치권이 더 반성하고 더 낮은 자세로 변화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이 당시에 현재 안철수 대표가 깜짝 이 후보군으로 등장하면서 굉장히 센세이션에 가까운 반응을 불러일으켰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박원순 후보에게 이렇게 몰아주는 모양새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 고 박원순 전 시장이 당선이 되게 되고 나경원 후보는 낙선을 하게 됐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이 과거 인물들이 다시 다 재소환이 된 건데요. 앞서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나 전 의원은 이 결자 해지 멤버다라고 해서 같이 묶이는 것에 대해서 자신은 당이 어려울 때 당을 위해서 출마한 사람이라면서 이 두 사람과 같이 묶이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바로 오늘도 이 안철수 대표를 겨냥한 이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 나경원, 이 정권의 무차별한 공격과 그리고 탄압에서도 굴하지 않고
알았습니다. 이런 뚝심 있는 나경원이야말로 정권 심판의 적임자입니다. 쉽게 물러서서 유불리를 따지는 사람에게 이 중대한 선거를 맡길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정치 변곡점마다 결국 이 정권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이 도움을 준 사람이 어떻게 야권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네, 나 전 의원은 쉽게 물러서고 유불리를 따지는 사람에게 이 중요한 선거를 맡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안 대표의 반응도 나와 있습니다. 이 안 대표는요, 이 관련 질문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우리 상대는 여권 후보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표님, 이제 나경원 전 의원도 출마 선언했고 안철수 대표 광폭 행보 보이고 있고 서울시장 선거 전 레이스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 뭐 나경원 의원도 좀 전 의원이 오늘 출마 선언했고 네. 오세훈 전 의원도 얼마 전에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뭐 이상한 출마 선언이긴 했죠. 네. 조건부. 네. 안철수가 나오면 내가 안 나간다. 뭐 조건부 출마 선언했죠. 안철수 전 의원은 일찌감치 선언했고 이제 뭐 3파전이 본격화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근데 지금 뭐 단일화 갖고 앞으로 계속 논란이 빚을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다. 단일화가 성공하면은 아무래도 확률이 높고 단일화가 안 되면 아무래도 확률이 좀 떨어지는데 그 흥행을 위해서는 계속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와글와글 하는 게 좋긴 좋아요. 서로 김종인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시대는 지났다고 계속 비판하잖아요. 네. 예, 그 단일화 빨리 들어오라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안철수 전 의원은 오히려 거기에 또 보수 지지자들한테 상처를 주는 말이다. 뭐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아마 어느 단일화를 위해서 논란을 빚으면서 가면은 서로 파이가 커져요. 근데 그 진통 과정을 거쳐서 감동을 주는 단일화가 되면은 성공인데 네. 감동을 주지도 못하는 단일화 아니면 단일화 자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서울시장 그를 다시 탈환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안철수 대표 자체가 지금 서울시장 지지도 1위긴 하지만은 네. 지금 본인의 세력이나 뭐 여러 가지 지역적인 기반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2011년 그 당시에 10년 전에 비해서 그때는 떠오르는 안철수였는데 지금도 떠오르는 안철수인가 여러 가지로 볼 때 단일화를 안 하면은 저는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단일화 관련해서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왜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할까? 그 이유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안철수 지지도를 볼 것 같으면 이거 우리 당에 있는 사람이 거기다가 지지한 사람도 있고, 뭐 민주당 사람이 지지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민주당 사람도 일부 사람이 전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1995년도에 처음으로 서울시장 후보를 뽑을 때예요. 그 처음에는 다 박찬종이가 무조건 된다고 생각한 거지. 그다음에 이제 조순신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선거 3일 전에도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순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인마 걱정도 마라. 조순신가 입을 통해.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당사자인 안철수 대표는 어떤 생각일까? 마저 듣고 오겠습니다. 야권 지지자분들의 그 마음이 상처를 입으실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야권 지지자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야권 단일 후보가 돼서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간절함과 야권 지지자분들의 절실함이 만나면 결국은 야권 단일 후보가 되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은미 기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야권 단일화 필요 없다. 근데 안철수 대표는 여전히 야권 단일화가 필요하다. 이런 네. 입장이군요. 네, 맞습니다. 아까 잠깐 그 안철수 대표의 얘기 들어보셨는데 안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죠. 야권 지지자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건 야권 단일 후보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야권 지지자들, 그러니까 그렇게 지지자들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사실상 국민을 전면에 내세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인 정진석 위원장,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더라고요. 김은미 기자.
네, 맞습니다. 이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이제 뭐라고 했는지 저희 그 준비된 그래픽 보시면 안철수 대표는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하겠다는 건지 얘기를 안 하고 간만 보고 있다라고 간만 보고 있다. 예, 그러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최근 안 대표랑 만난 자리에서 단일화 경선을 제안을 했으니까 이제 안 대표가 어서 대답을 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영상 보신 대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박찬종 변호사, 이 박 변호사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도 이대로 가면 야당이 필패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 대표님, 예. 박찬종 변호사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박찬종 변호사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그렇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셋이 다 나가도 된다. 3자 구도로 나가도 우리는 승산이 있다. 국민의힘이. 네. 그렇게 승산이 있을까요? 저는 뭐 박찬종 변호사 말이 단일화 안 하면 필패다.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 과거에도 그 단일화 1995년 당시에 제3지대 후보 돌풍을 일으켰지만은 결국 그때 박찬종 변호사는 그 제3지대였잖아요. 시민단체. 네. 근데 조순 그 민주당 후보가 열세였어요. 그렇죠. 정원식은 이제 민자당 그 총리까지 하신 분이 또 나왔어요. 네. 하지만은 인기 면에서는 조순 후보가 형편 없었는데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당선이 조순 됐죠. 후보가 서울대 교수 경제학과 교수 그분이 당선됐어요. 그렇죠. 왜 그렇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때 DJ 김대중 대통령 그때 JP DJP 연합을 해서 조순을 밀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밀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지금 나와서 그게 가능하냐 단일화를 안 하고 셋이 나가서 무슨 지금 대권 주자 누가 뭐 밀을 사람이 제대로 어디 있겠어요? 국민의힘이 우선 서울시의 기반이 지역 기반이 어디가 민주당이 세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세겠습니까? 민주당이 서울은 텃밭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좀 대선 뭐 자꾸 지지도가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민주당을 함부로 무시할 수는 저는 없다 이렇게 봐서 박찬종 변호사 말대로 단일화 안 하면은 저는 가능성을 아주 희박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미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경쟁자인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왜 비판했어요?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 관련 그 방송 내용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어제 박영선 장관이 지난주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서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아, 예능 프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뉴스 앵커를 그만두고 LA 특파원으로 가서 남편을 만난 일화 등을 전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YS와의 일화도 나왔습니다. 이 당시 자기가 앵커를 하던 당시에 이 김문수 전 의원을 향해서 변절자 아니십니까? 라고 물었다가 네. 이것을 본 YS가 저거 나를 두고 하는 말 아니냐라고 했더니 결국에는 앵커에 잘리게 됐다. 네. 그래서 국제부로 가게 됐는데 또 당시에 이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이 LA의 특파원까지 이 방송사에서는 여성 최초로 특파원으로 가게 됐다라는 내용을 전했는데요. 이 방송에 출연한 이것을 두고 김진애 열린우리당 의원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열린민주당 의원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를 비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 TV 예능 출연으로 서울시장을 하겠다는 건 구태의연한 방법이다라고 이 비판에 나선 건데요. 그래서 진행자가 혹시 김 의원은 출연 요청이 없었는지 이렇게 물어보자 요청이 왔어도 당연히 안 하죠라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은미 기자, 열린민주당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도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나 보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열린민주당 소속인 정봉주 전 의원도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이 정봉주 전 의원은 사실 지난 2018년도에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성추행 의혹이 보도가 되면서 이제 중도 포기를 했었는데 이거랑 관련해서 이제 2심 재판 선고가 오는 27일에 나옵니다. 그래서 정 전 의원은 27일 이후에 이제 움직이겠다라는 입장인데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열린민주당 안에서 이제 김진애 의원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 이게 출마자가 2명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열린민주당은 경선을 통해서 이제 후보를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여권에서도 슬슬 이제 후보자들이 늘어나는 상황. 그러면 범여권으로 묶이는 민주당, 열린민주당 단일화 얘기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 당 차원에서 단일화 얘기가 나온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민주당에서 출마하겠다고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사람이 우상호 의원이 있는데 이 우상호 의원과 열린민주당에서 먼저 이 출마 의사를 밝힌 김진애 의원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뭘 합의를 했나 봤는데 각 당에 우리가 각자 각 당의 최종 후보가 되면 그때 우리는 단일화를 하자라고 합의를 했는데 네. 근데 이건 사실 말 그대로 이제 두 사람이 각 당의 최종 후보가 돼야만 가능한 상황인 거고 근데 사실 제 생각에는 각 당의 그 최종 후보가 되면 그때는 당의 대표 간판 후보가 되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될 때 단순히 이 사람들이 만나서 합의를 했다고 한들 그걸로 인해서 단일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또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윤 대표님, 지금 여권도 그렇고 야권도 그렇고 계속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지금 단일화잖아요. 네. 조금 전에 단일화 관련해서 단일화를 해야 이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왜 단일화를 해야 이길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단일화 안 하면은 선거 승리 못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뭐 중도 쪽 표들은 지금 한 전체 중에 한 35%가 지금 중도표거든요. 네. 과거에는 이제 진보로 갔다가 보수로 갔다가 중도로 지금 문재인 정권은 지지하지 않지만은 국민의힘도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숫자가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35%라고 하는데 아마 40%가 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좀 더 힘을 좀 몰아줄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아마 골수 진보, 골수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나온 사람 찍을 거예요. 그렇겠죠. 골수 또 국민의힘 지지자는 찍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선거판을 좌우하는 거는 중도 세력이 아니냐. 네. 이 합리적인 중도 세력이 아무래도 단일화 한쪽에 특히 드라마틱하게 감동적으로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좀 밀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가 투표 결과가 뭐 30% 40% 포인트가 차는 게 나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은 근소한 차로 나는데 그 캐스팅 보트를 결국은 합리적인 중도가 결정하는 거고 그런 분들을 겨냥해서 단일화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야 저도 이해가 좀 됐습니다. 자, 여권, 야권 단일화 논의 그 종착역은 어디일지 궁금해집니다.